예, 지난 금요일 날 127 학국의 놀러와 다이어트 편이 끝났습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그쵸, 놀러와 편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했던 놀러와 다이어트 편 그동안 찍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네.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네요. 늘 보지만 우리 포스터 참 예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포스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이제 다이어트 관련 책을 읽고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관한 리뷰를 남겨준 행사도 저희가 6명이 각각의 책에 대한 자신들의 감상 그리고 자신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거 전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또 먹어버렸습니다. 읽고 이제 리뷰 올려주셨던 참님의 사연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이제 뭐 몰랐었는데 읽기 전에는 어머님이 굉장히 참님한테도 출산 후에도 살을 빼라 이런 요구를 하셨던 그러니까 이게 다 집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다이어트가 껴있어.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다이어트에 대한 압력을 주고 상처 줄 말을 하는 전담하는 사람들이 엄마다. 저도 엄마인데 저도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성하세요. 네. 엄마들이 좀 각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싶고 거의 모두 우리 다가 이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불편함과 혹은 또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고백 아니었을까 이 리뷰들이.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그 셰프님 모시고 식사할 때는 사실 뭐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선별하진 않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행사 준비하면서는 셰프님하고 제어레커 키친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뭐 어떤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기회가 아니다. 그 선생님 생각하시는 적절한 식단이 뭘까 그런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셰프님도 제철에 나는 음식을 기쁘게 적정히 먹는 게 가장 좋은 식사 아닐까. 그날 나왔던 음식들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명이 양파도 이제 그 장아찌용 양파라고 해서 양파. 작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저런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걸 저희가 몰랐죠. 그것들도 이제 조리법도 구워서 먹어보는 거. 그러니까 단맛이 엄청. 또 명이나물은 우리가 맨 짜게 장아찌로 막 그것도 고기 먹을 때 근데 저렇게 아주 그냥 볶아서. 오일하고 소금만 넣어서 볶아서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전날 이제 너무 그 마늘 맛 같은 나는 게 명이나물에서 너무 신선해서 당장 해먹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해먹었어요. 그리고 이날 그 식사 모임에 부부가 2커플 오셨었잖아요. 아주 드문 케이스죠. 네, 아주 사이좋은 부부다. 그래서 같이 좀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날 이제 약사님 강의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셰프님하고 뭐 그렇게까지 서로 사전에 뭔가를 조율하진 않았는데 셰프님의 생각이 제철 음식이었고 제가 이날 그 레퍼런스로 썼던 왜 살은 다시 찌는가 그 책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살 빼지 마라. 저는 이제 그날 들었던 것 중에는 허기가 느껴질 때 먹고 즐겁게 먹자. 맞아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사는구나. 그렇게 먹는 게 진짜 먹는 거의 기본이 아닐까? 맞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잠시 후 헝거 줌 세미나 합니다. 네. 헝거 세미나 2번째 헝거 세미나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줌에 연결을 했고 곧 시작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책 헝거에 대한 세미나가 2회에 걸쳐서 있었죠. 그 나쁜 페미니스트로 이제 유명해진 록산 게이의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이라는 책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줌 세미나를 했고 이게 뭐 비만도 록산 게이가 그냥 보통 비만이 아니라 초고도 비만은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 뚱뚱한 몸에 대한 비하, 당연히 뭐 고쳐야 되는 몸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 시간 속에서 그 견뎌온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읽는데 쉽지 않은 책이었던 것 같고 그 읽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몸무게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자기 혐오에 관한 이야기들, 사회가 정말 뚱뚱한 사람들에게 자기 혐오를 갖게 만드는 그런 사회구나. 그리고 이 자기 혐오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여기에 좀 우리의 세미나도 좀 중점이지 않았을까. 네, 근데 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몸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이상적인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작건 크건 자기 혐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푹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저희 그 중학교 3학년생이 학생이 들어와서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좀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별로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저도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다이어트와 또 별개로 또 글쓰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자기 혐오를 어떻게 글쓰기로. 통과할까, 이 녹사인계가 지나왔던 방법이 글쓰기였고, 우리에게도 그 방법이 조금은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같이 해봤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좀 짓눌렸던 것 같아요.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열패감이라는 게, 그리고 무력감이라는 게 좀 컸었는데,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해보는 것, 글쓰기를 해보는 것, 요리를 좀 즐겁게 해보는 것, 이런 아주 소소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겠구나. 저는 이런 좀 발견도 굉장히 좀 기뻤어요. 저는 이제 그 록산게이가 가족의 사랑을 계속 못 받아들이다가 진짜로 이제 받아들이긴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유명하신 왕진 가방 가방 속의 속에 페미니즘의 저자, 이제 추혜인 의사 산림의원, 선생님. 네. 가정의 선생님을 모시고 페미니스트 의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와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졌고요. 처음에는 강의가 줌으로 기획이 됐었어요. 추혜인 선생님이 이집트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집트? 네, 이집트 여행 가 계시는데 저희가 강의 섭외를 드렸고, 선생님이 이제 줌으로라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막 시차 고려하고 막 해서 그래서 줌으로 이제 신청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고 기왕이면 한번 1일치 학교에 가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또 급하게 현장 강의와 줌 강의를 병행하게 돼서 그러면 약간 좀 어수선했죠. 어수선했죠. 현장에서는 한 10분 정도가 강의를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오붓하고. 오붓했고, 또 실제로 저분을 만나 뵈니까 저분의 에너지도 느낄 수 있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좋아했어요. 좋아했던 드라마 스르생에 나올 것 같은.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저 선생님이 또 왕진한다는 것도 저는 되게 그렇죠. 진짜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약간 이제 오는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왕진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었대요. 그래서 집에서 죽음을 맞고 싶다. 본인도 그렇고 그럼 가족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강의 내용 중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트랜스젠더 그쵸. 분들의 어떤 그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욕망? 그거를 그냥 어떤 우리가 자기 혐오 서사랑 무조건 버무려서 그 다이어트의 욕망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 새로운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졌었어요. 여성성이라는 것을 네. 정말 한 가지로 말할 수 없겠구나. 누군가는 선망하는 여성성, 정형화된 여성성, 또 여성 실제가 느끼는 여성성,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층위에서 얘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오히려 이제 비만 노인의 돌봄의 문제에서의 다이어트의 문제, 이 문제도 좀 짚어볼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은 저는 아직도 이제 그 뭔가 얘기가 좀 더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하지만 제가 이제 놓쳤던 것들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되게 안 좋은 다이어트 약을 먹고 오느니 차라리 내가 조금 몸에 덜 해로운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는 게 낫지 않겠나? 되게 실질적인 고민을, 본인은 이제 다이어트 처방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는 되게 실천적으로 이분이 되게 고민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일리치 약국이 표방하는 것이 호모큐라스들의 사랑방 같은 약국. 그런 약국은 사실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약국이다. 그런 약국이라면 약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리치 약국에 약 사러 와 이게 아니라 놀러 와잖아요, 그냥. 우리가 또 약국에서 무수한 이야기를 하죠. 네. 네. 뭐 애들 성적 얘기, 뭐 연애 얘기, 드라마 얘기, 요즘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얘기, 날씨에 대한 얘기, 뭐 무수한 얘기들을 하는데 한 가지 얘기에 대해서 쟁점화 해본다라든지 이슈화 해본다라든지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다이어트 편을 준비할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야 될까 다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적절한 얘기가 잘 진행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라는 게 너무 일상화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기획이 되기는 되게 어렵겠구나. 되게 펼쳐지는 것들도 많고 3주를 지나면서 그냥 신압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점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한 점검은 한번 이루어진 것 같아요.